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일단 지금 시장 자체는 오늘 또 간밤에 미국 시장이 또 내려앉았죠. 올라가다가 내려앉았어. 다른 거 없고요. 지금 그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쪽에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고르고 있다. 근데 큰 그림을 알면 크게 걱정할 게 없다. 응. 큰 그림을 알면 크게 걱정할 게 없다. 자, 그러면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그죠? 우리의 엉아들이 요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뭘 얻었을까? 뭘 얻었을까? 그리고 뭘 얻으려고 하고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죠?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들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러면 이게 언제쯤까지 이어질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주가가 또는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움직일 것인지를 조금 미리 예측은 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예측을 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많은 거고, 예측했다가, 그렇게 움직이는데 싶으면은 쫓아 들어가서 대응을 해야겠죠. 일단 제일 먼저는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가스패 건이에요. 그죠? 노르트 스트림 2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제일 큰 수혜를 받았다? 엉아들이 가스패 건을 가져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거는 뭐 수도 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원전이다. 이 얘기도 뭐 계속 했었죠. 최근 원전주들 막 잘 가고 있잖아. 원전이다. 그것도 어떤 원전?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그죠? 미국식 SMR. 요게, 핵심이다. 그거에 대한 패권을 엉아들이 또 가져가는 거죠. 지금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어 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핵에 대해서 이것도 언급을 했었죠. 핵 확산을 견제할 명분이 생겼다라는 거야. 야, 이 핵, 이거 되게 위험한데? 어떻게? 확산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자.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북한의 핵까지도, 같이 해결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암호화폐. 암호화폐의 패권을 갖다가 고스란히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해서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거기다가 제가 쭉 저번 주에 영상을 만들었다 올리지는 못하고 주중에 장중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잠깐 설명을 요약해서 설명드렸던 국제 결제망, 그죠? 새로운 국제 결제망 두 가지로 나눠서 생태계가 조성된 다음에 그거를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뭘로 디지털 화폐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드려요. 국제 결제망 생태계가 조성이 되었고 그거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전 세계인들이 디지털 화폐의 포용성을 가지면서 그 최대치까지를 도출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연출이 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 장중 방송 때, 라이브 방송 때.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요, 디지털 달러의 패권을 가져왔다야. 엄청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엉아들이 챙겨가는 게. 그죠? 거기다가 군수산업. 이건 뭐 예전부터 지속 가능한 이윤 창출을 창구였던 거죠. 요번에도 똑같죠. 전 세계에서, 지원이 말이 지원이지. 그거 다 나중에 다 뽑아내요. 그냥 주는 거 없어요. 공짜가 어딨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원을 안 했지만 결국에 러시아산 무기를 갖다 수입하려고 했던 국가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돌아서서 대한민국산 무기를 수입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군수산업.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엉아들이 제일 많이 벌죠. 거기다가 우주산업, 그죠? 스페이스X, 스타링크를 통해 갖고 어떻게 전쟁으로 포화가 떨어지고 통신망이 다 마비가 되고 다 파괴가 되고 했는데도 어떻게 인터넷은 안 끊겨. 어떻게 해요? 우주 인터넷, 그죠? 그때 일론 머스크가 딱 나타나지. 이거를 대비해서 준비를 했는지, 아니, 그거, 뭐, 다른 걸 대비해서 준비했는데, 요번에, 그게 써먹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던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인터넷은 끊기지 않을 수 있다. 그죠? 우주 산업에 대한 패권을 가져왔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코로나19의 출구 전략. 얘네가 도망을 가긴 가야 되는데, 이렇게 흐지부지 해갖고 이렇게 나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선을 어디로 돌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저 전쟁 쪽으로 싹 돌려놓고, 지금, 코로나19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그쵸? 또, 지금, 인플레가 문제가 돼서 시장이 고점 찍고 쫙 빠졌던 거 아니야. 그게 누구한테 전가가 돼요? 누구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어, 지금. 푸틴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야. 원래, 미국이 MMT 해가지고, 그죠? MMT식으로 돈을 마구 찍어내갖고, 인플레가 유발이 된 건데, 그 미국이 잘못이 아니라, 누구. 푸틴이 전쟁 일으켜갖고, 유가가 폭등하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곡물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인플레가 유발된 거야. 푸틴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죠. 그럴 명분이 생겨버린 거죠. 푸틴이 침공을 함으로써 엑스맨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거지. 그 빌런 역할인 거죠. 엑스맨 역할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자체는요. 뭐라 그랬죠? 이 전쟁을 통해 갖고 다 파괴가 된다. 그 리셋이 된다. 다 파괴가 돼. 그 다음에 또 만들어지는 건 세계적인 스마트 시티 모델이 될 것이다. 국가 건설이 가능해졌대. 모델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유럽 쪽에. 유럽 쪽으로 가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뭐 굳이 넣자 그러면요. 언론. 그죠? 언론이나 소셜미디어나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전 세계인이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이번 전쟁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거는 그러니까 거대한 테스트 장이었기도 했고 테스트 장인과 동시에 그리고 많은 변화를 깨할 수 있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이걸 다 알면서도 푸틴은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 이미 다 짜고 한 게 어느 정도는 티가 나고, 사전에. 그죠? 사전에 티가 나고, 언론에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 아들하고 뭐 자기 애인하고는 스위스에다가 뭐 그지?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냥 스위스로 갔다라는 것 자체는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볼모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네가 우리하고 얘기한 대로 제대로 이행하는지 안 이행하는지 지켜보겠어. 그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거는 피신을 시켜놓을 거면 자기가 러시아 내에 그지? 짱 박아두는 게 맞지. 그거를 중립국이라고 스위스로 보낸다? 거기에 피신시킨다? 스위스 중립국 아니요. 이제 저기 서방 쪽에다가 줄 섰잖아요. 그거는 명분일 뿐이지 결국에는 볼모로 잡혀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요. 자, 이제 하나하나 한번 체킹을 해볼게요. 일단은 저기 원전 관련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미국, 폴란드 원전 협정 체결 임박. 삼성, GS 두산이 투자한 뉴스케일. 뉴스케일 수혜 기대감이 어쩌고 저쩌고.
미국, 폴란드에 이제 원전 협정, 체결이 임박했대. 자, 그러더니, 자, 미국 뉴스케일 파워, 필리핀 SMR 수주 임박했다. 두산중공업 또 홈런 치나. 두산중공업 또 홈런 치나.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 두산중공업 얘기도 나오고, GS 얘기도 나오고, 삼성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지?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우크라이나 뉴스케일 파워 SMR 안정성 검토 착수를 했다. 미국이 지원 사격을 했다. 폴란드에도 SMR 수주가 임박해 있고, 핀란드도 필리핀이죠. 필리핀도 그렇고, 거기다가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도 SMR 원전 폭격해갖고 원전 파괴되고, 이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때는 SMR로 하구나. 미국식에. 그죠? 응. 안전성 검토에 착수를 했대. 이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뉴스케일 파워 상장 로드맵 나왔다. 아직 비상장 회사다. 근데 거기에 투자한 게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그 다음에 GS, 여기 또 나올 거야. GS 에너지. 그죠? 수혜가 예상된다. 수천억 원을 손에 쥘 수 있다. 상장만 되기만 하면. 결국엔 뭐야? 이게 밑그림이었다는 거야. 우리 기술이지만 주고 영업은 누가 뛰어? 엉아들이 뛰고 미국이 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 붙어서 투자하고, 투자는 뭐 명분이지. 투자하고 그 다음에 같이 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 기술로 건설하고 유지 보수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따오고, 그죠? 큰 거는 뭐 엉아들이 먹고 우리도 나눠 먹고. 근데 편안하게 가지. 왜요? 전 세계 얘네가 다 깔 거거든. 영업을 지네가 알아서 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그 중에 거기에다가 1차적으로 돈을 투자한 기업은 어디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그 다음에 GS에너지인데, 삼성물산은 최근에 이런 기사 한번 볼까요? 찾아놓지 않는데, 직물사업 접는데요. 삼성물산. 그죠? 삼성물산 66년 만에, 하필이면 또 66년이에요. 엉아들이 좋아하는 66년 만에 직물사업을 접는다. 그러면서 이제 건설, 거기 이제 이쪽이죠. 그 투자해갖고 원전 사업 쪽으로 뛰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지. 근데 결국에 뭐야? 핵심은 그 위에 요즘에 원전 관련주를 막 움직이는 게 뭐 일진 파워라든가 또는 보성 파워텍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잖아요. 걔네들은 두산 파워에 뭐 납품을 한다. 두산 파워가 아니라 두산중공업이 수주를 받고 해야 어떻게 돼? 그 파생돼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두산중공업이 못 가면 나머지 원전주들은 다 못 간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결국에는, 예전에 제가 아주 예전에는 주변에 지인들이 그래도 주식 쪽에서 일을 하고 계속 해왔으니까 뭘 사면 좋을까? 주식 뭐 사야 돼? 물어보면 저는 그걸 뭐 지인들이 아니라 뭐 형제건 부모건 누구도 그런 거를 말해주는 걸 싫어한다. 근데 그냥 인사치레처럼 했던 거는 뭐라 그랬어요? 삼성전자였다. 그냥 삼성전자 사주세요. 누구는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는 뭐라 그랬죠? 네이버 사두세요. 카카오 네이버나 카카오 하나, 둘 중에 하나 사두세요. 이거였어. 이제 그 다음은 뭐라 그랬죠? 제가 이제 한 1년, 2년 전부터는 그 다음 거는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려. 이거 뭐라 그랬죠? 가스 관련주라 그랬죠. 뭐 삼천리라던가, 뭐 이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망하지 않을, 그러면서도 좀
늦긴 늦어도, 그지? 거기다가 이제 두산중공업. 그냥 묻어둬라. 사서. 아니면은 월급 받으면 뭐 말일날마다 얼마씩 산다거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두산중공업을 해두거나 삼천리를 해두거나 가스나 미래에너지죠. 미래에너지. 얘기했잖아. 우리나라 지금 한 문재인 대통령도 뭐라 그래. 원전은 향후 60년간 에너지 원이 될 것이다. 미국의 셰일가스는요. 저기 로스구이 영화들이 향후 50년간 우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얘기 다 한 거지 뭐. 그죠? 그거 뭐야? 가스나 원전. 근데 원전 중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에다 한다 그러면요. 두산중공업. 이게 탑픽이지 뭐. 그쵸? 안전하게 묻어둘 수 있는. 막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말고요. 내려왔을 때 그냥 툭툭 사두면 알아서, 알아서.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애들 생각하면 돼. 그죠? 뭐 한 10년 묻어둔다 생각하고 천천히 생각하고 그 정도로 길게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은 뭐다. 제가 그러니까 20년 전, 30년 전에는 삼성전자였고 10년 전, 10년에서 5년 전에는 네이버 카카오였고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은 두산중공업 보시면 된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샀는데 빠져. 왜 빠져? 너 때문에 왜 빠지잖아. 이러지 마시고요. 10년 보시라고. 그럴 자신 없으면 그냥 기술적으로 장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추천하는 게 아니라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거란 얘기예요. 제 주변에. 이제 원전 SMR에 대한 패권을 가져갔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우리나라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뭐 디지털 화폐로 가는 초석을 다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거 보시면 최근에 제가 뭐 장중방송 때도 라이브로 막 떠들고 했었지만, 요런 거 기사 보시면 최근에 요렇게 얘기가 나와요. 기사가. 최근에. 바이든 디지털 화폐 CBDC 개발을 검토해라. 개발을 검토하기엔 집을 다 해놨어. 네, 다 해놨어요. 근데 요 시점에 딱 하는 거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야. 그거 우리가 벌써 꿰뚫고 얘기 다 했던 내용이죠. 러시아가 디폴트가 되고 해외 기업들이 이제 빠져나가.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당연히. 러시아 내에. 그러면 러시아 국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그 나라 국민들은 뭐라고 살까? 일자리가 없어. 그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나라는 전쟁통이라 돈이 계속 들어가. 뭐 국민들 앞으로 더 들어갈 거예요. 전쟁이 끝난 다음엔 또 더 들어가게 돼 있어, 돈은. 그죠? 이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혹시 요거 뭔지 아시나요? 요거 하고 있을 거예요, 요거. 요거. 이거. 게임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필리핀인가 거기서 엑시 인피니티, 그죠? 엑시 인피니티, 이거 코인도 있잖아요. 엑시 인피니티 코인. NFT와 연결돼갖고 뭐, B2E 게임 뭐 해가지고, 그죠? 요 게임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할 게 없어. 인터넷은 돼. 그죠? 앞으로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경제적으로 힘든 국가일수록 더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이해를 좀 해야 돼. 메타버스. 그죠? 메타버스. 그리고 NFT. 메타버스가 뭐냐면 가상세계잖아요. 쉽게 말해서. 가상세계인데,
가상 세계에서 그냥 들어가서 뭐 활동을 하라 그러면은 뭐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할 수는 있어. 근데 계속적으로 빠져들어가고 거기서 무슨 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뭐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고 뭐 이런 거는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 돈 있죠, 돈. 그죠?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게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게임이야, 게임. 그죠? 가상 세계에서에 접근할 수 있는 건 게임인데, 게임인데, 예를 들어서, 50대 중반, 40대, 30대 중반 정도까지는 다 아는 뭐 리니지라는 게임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 안에서, 게임 안에서, 사용되는 돈의 화폐가 아데나라 그래요. 아데나라 그러는데, 이게 돈이야. 그 세상 안에서, 게임 세상 안에서. 이걸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해. 사냥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아이템이, 오거나 아니면 돈이 떨어지거나 하는 걸 주워서 내가, 수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걸로 바꿔서 사거나, 경제 활동이 거기서 이루어져. 그쵸? 요 아데라는 화폐를 통해서. 그쵸? 그런데, 여기서 그 게임 안에서만 이루어지면은 크게 그냥 게임이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 NFT라는 걸 통해 갖고 어떻게 해요? 현실 세계의 돈으로 바꿀 수가 있다. 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 과정 속에서 사용되는 게 토큰과, 코인이다. 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NFT를 기반으로 한 게임. 앞으로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할 일이 없어져요. 왜냐면 일은 AI가 하고 로봇가 하게 되고 다 하게 되면 결국엔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 벌 수 있는 건 게임 세상. 여기서 게임에서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죠. 그렇게 해서 살게끔 해야 돼. 왜냐면 뭔가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폭동을 일으키겠지. 그쵸? 일자리 내놔라, 먹고 살게 해놔라. 그치? 그 어떻게 이 세계에 이런 식으로 빠져들게 만들면, 그리고 그러면서 돈을 벌고 또 재미가 있어야 빠져들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먼저 접근성이 가능하고, 큰 규모로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게임일 것이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는 연관되어 있는 NFT, 까지 포함해서 보자 그러면은 가장 접근성이 빠른 거는 게임이다. 그럼 게임주를 봐야겠죠. 그것도 어떤 게임주? NFT, 메타버스 이거와 연결돼 있는. 그죠? 그거 연결돼 있는 걸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제가 지금 이제 40대 후반인데 제가 노인이 돼가지고 죽을 때가 됐어. 죽을 때가 됐을 때쯤 되면은 아마 무슨 고독해서 죽는다거나 그런 일은 아마 없어질 가능성이 높죠. 왜? 고독할 새가 없지. 게임해야 되니까. 게임에서 돈 벌어야 되니까. 그거 재밌잖아. 왜냐면 지금의 어르신들은 게임이라는 거를 보통 뿅뿅으로 표현하셨어. 그죠? 저희 아버지만 해도 제가 막 게임하고 있으면은 야, 또 뿅뿅하냐 다 큰 놈이 맨날 그러셨거든. 뿅뿅. 뿅뿅이 아니죠. 게임이라는 걸 접해보지 않은 세대고 귀찮아하던 세대인데요. 벌써 요 리니지라는 게임을 알고 또는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알고요. 뭐 포트리스라는 게임을 알고 요 정도 세대만 돼도 스타크래프트라던가 요 정도 세대만 돼도 어떻게 될까요? 게임을 접해봤고 맛을 본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도 내가 이거밖에 할 게 없고 이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나이 먹어서 충분히 할 거는 생길 가능성이 높아. 심지어는 만약에 리니지를 해 나이가 막 90대 가지고 리니지를 하는데 혼자 살면서 근데
뭐 혈맹이라는 게 있잖아. 같이 하는 길드 뭐 이런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호회지 동호회. 게임 동호회 개념에 이런데 맨날 들어와서 하던 양반이 며칠 동안 접속을 안 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를 하지. 동사무소에다 신고를 해갖고 어떻게 주민센터에 신고해갖고 이 사람이 게임에 며칠째 접속 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려봐 주십시오. 해갖고 갔는데 뭐 잘못돼 있다거나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사회가요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뭐 전기가 돌아가니 안 돌아가니 뭐 이런 걸로도 보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나중에는 진짜 한 30년 40년 후 정도 되면은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뭐 가족들이 온다고 해도 아이 귀찮아 오지 마. 나 게임해야 돼. 오늘 뭐 저기 뭐 무슨 용 잡으러 가기로 했어. 그지? 뭐 이런 아니면 오늘 공성전 해야 돼. 니들 오면 못 하잖아. 자식들이 온다고 해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공성전 해서 성을 지켜야 돈벌이가 되는데 아니면 성을 뺏어야 돈벌이가 되는데 그죠?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거 한번 볼까요? 요런 사진 보세요. 어르신들도요, 이제는 게임 할 줄 몰라도 한다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뭐 게임을 한대죠. 스마트폰 붙잡고. 이런 사태가 지금 저기 개발도상국이라든가 못 사는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일자리도 없고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자, 카드를 긁으면요, 이제는 코인으로 결제가 됩니다. 블록체인 영역을 넓히는 카드사. 뭐 제목부터가 그렇죠. 이제 앞으로 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코인 시장 또는요,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죠. 죽진 않아요. 근데 선별적이 되겠지. 그러니까 잡코인들은 조금 한번 해먹고 그냥 많은 식이 될 거고, 코인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중간다리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CBDC로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CBDC로 가기까지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가고 난 이후에도 충분히 그만큼의 역할은 충분히 할 것이다. 이런 기사도 보시면 우리나라 보시면요, 요거 3차원 가상현실 디지털 트윈 국토 서비스 시작하겠다. 2024년부터. 원래는 이게 2025년, 그죠? 완성이 2025년으로 잡혀져 있었어. 근데요, 2024년부터, 완성을 올해로 앞당겼어요. 올해로 앞당겼고, 2024년부터 3차원 가상현실 디지털 트윈 국가 서비스를 시작한대. 그러니까 상당히 앞당긴 거죠. 상당히 앞당겨서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똑같은 가상의 요걸 만들어 놓고 어떻게 미리 테스트 해보는 거지. 그런 것도 있고요. 건설도 미리 해보는 거예요. 인프라도 미리 깔아보고요. 어떤 경우 방제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인프라라든가 또 뭐랄까 도로 교통 상황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상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까지도 이 건물에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까지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통제 시스템이거든. 통제 시스템인데 이거를 갖다가 결국에는 가상현실을 통해 갖고 먼저 다 해볼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거를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이미 다 만들어졌고요. 2024년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겠대요. 왜냐면 2025년도에 다 맞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2025년도가 지나면 새로운 세상을 맛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그 메타버스, NFT 관련된 게임주들 잘 봐야 된다. 끝난 거 아니다.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좋은 자리야. 오히려 더 지금 자리. 그죠? 자, 8% 육박한 미국 2월 물가 바이든 누구에게 탓을 돌린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탓을 돌린다 그랬어? 푸틴에게. 응. 아이씨, 인플레이 이거 우리 잘못이 아니라 푸틴 저 자식 때문이야. 제가 침공하는 바람에 유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아이씨 이거 특히 미국 사람들은 유가 석유 가격 올라가는 거 되게 민감하죠. 에너지 가격 올라가는 거 푸틴 때문이야.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데 요거 좀 읽어보세요. 10일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월 소비자 물가지수, 2월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CPI 발표 직후 관련 성명을 통해 오늘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미국인들이 쓰는 비용이 가격 인상으로 인해 늘어나고 가정에서 푸틴 대통령의 물가 급등 영향을 느끼기 시작했음을 상기시켜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푸틴한테 전가했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생각해봐봐. 이거는 2월 소비자 물가잖아. 전쟁도 나기 전이잖아. 침공하기도 전이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2월 물가 CPI를 갖다가 푸틴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3월이면 이해가 가. 근데 2월이잖아, 2월. 뭐 그 전부터 뭐 우려가 있어갖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딴 거는 할 수 있지만 본격적인 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 다음 달에도 똑같은 얘기 했겠네. 다음 달 CPI가 안 좋게 나오면은 진짜 푸틴 때문에 진짜 이렇게 망했어 이럴 거네. 그치? 앞뒤가 안 맞는 약간은 결국에는 뭐다? 푸틴은 이런 역할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 그죠? 아주 제대로 역할을 맡은 거지. 원래요. 러시아산 원유, 그죠? 요거가 이제 하루에 뭐 얼마 500만인가? 그죠? 배럴? 뭐 있잖아요. 오펙, 그 다음에 뭐 이란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뭐 이런 데하고 얘기해갖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 공백은요 대체가 불가능하다요. 원래가. 그쵸? 원래가 불가능했는데 어떻게 이란하고도 핵 합의 핵 문제 해결하면서 니네 제재 풀어줄게. 베네수엘라하고도 뭐 풀어줄게. 그지? 독재자들하고 뭐 그 사우디도 마찬가지고요. 아랍에미리트하고도 얘기했고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코스프레를 했어. 미국은. 요즘 기사들 쫙 봐봐. 이란하고도 접촉하고 베네수엘라도 하고 쫙 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돼? 원래 걔네들하고 다 해도 러시아산 원유 공급의 공백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 노력은 했는데 안 되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되네. 그러면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증산 청신호에 유가 12% 폭락. 뭐 미국 러시아 제치고 에너지 공급 1위국 발돋움 하나. 이거는 물음표잖아. 발돋움 하나 이거잖아요. 자, 근데 맨 끝에 기사를 보니까 여기 보세요. 케빈 메카시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산 석유를 대체하기 위해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에 눈을 돌리는 대신에 미국이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역내 생산을 통해 세계 최고 공급국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미국을 더 강하게,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게 결국에 이게 뭐예요? 미국의 속내. 사실 뒤에 숨겨진 진실.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했잖아. 러시아도 제재 풀어주고, 베네수엘라도 제재 풀어주고 하면서 유가를 잡아야겠다. 그걸 사우디한테도 도움을 청하고,
아랍에미레이트도 청하고 했는데, 아, 얘네들이 다 말을 안 듣네. 아, 이리 때도 저리 때도 안 되네. 그러면 뭐 방법이 없다. 우리가 더 석유를 어떻게 한다? 어, 우리가 더 생산량을 늘려야겠구나. 별 수 없네. 그래서 유가를 안정을 취해야겠구나. 결국엔 뭐예요? 기사에서도 얘기하듯이, 음, 에너지 공급 1위국 발돋움.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요. 뭐, 이러쿵 저러쿵 뭐 하고 다 쇼고, 이게 목적이라고. 그게 사실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사실, 얘네가 미국이 움직인 건 사실이요. 근데 그 뒤에 숨겨진 건, 이거는 진실이라는 거. 사실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 자, 항상. 자, 요런 기사가 이제 나옵니다. 슬슬 이제 출구 전략도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 전쟁은 어차피, 만들어진 전쟁이에요. 음, 누구를 위한? 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죠. 누구를, 전쟁 배상 받을 수 있나? 우크라이나, 경제 피해 벌써 120조 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죠. 러시아도 피해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건 자기네가 자초한 거니까. 우크라이나 경제 벌써 120조 원인데, 여기 이제 조그맣게 나오죠. 뭐가 나와? 러시아 침공 후 보름 만에 도로, 다리, 건물 등 100억 달러 피해 다 때려 부셨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더 때려 부시겠지. 싹 초토화시키고 어떻게 해. 그럼 다 때려 부셨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다시 만들어야지. 다시 지어야죠. 다리도로 등 인프라 자산이 파괴되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주장했다. 그죠? 다리도로 건물 인프라가 다 파괴되었어요. 앞으로 더 파괴될 거. 싹 파괴시킨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싹 새로 스마트 시티를 건설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또 여기에 진짜 철저하게 돈의 입장에서 보면요. 싸우라고 무기 팔아먹어. 지원하는 거지만 결국엔 돈 다 받아가요. 어떤 형태로든 다 받아가. 싸우라고 무기 줘요. 그 다 때려 부셔져. 그 다음에 어떻게? 재건할 때 또 들어가. 그래서 또 돈 벌어. 그죠? 남의 나라의 불행. 여긴 그냥 우크라이나는 좀 안 됐지만 과거에 우리 나라 6.25 때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에는 주변국들이나 그 전쟁에 참여했던 승전국이나 이쪽은 다 돈을 벌겠죠. 그리고 이건 결국에는 새로운 도시, 스마트 시티의 재건을 예고하는 그런 기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푸틴 전쟁 끝나고 우크라이나 재건 도우면 제재 끝내줄게. 돈 내놓으라는 얘기죠. 재건하는데 니네가 도와. 전쟁의 결과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니네가 진 거야, 푸틴. 러시아 니네가 진 거야. 니네가 우크라이나 땅을 뭐 절반을 떼가든 협상은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해. 떼가든 뭘 하든 간에 우크라이나는 재건을 할 건데 그때 네가 재건을 도와주면은 제재를 풀어주고 안 도와준다 그러면은 계속 제재는 이어질 거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지금 딱 그러고 있는 거야. 이 양아치도 아니고, 그죠? 지금 일단 그러고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이번 전쟁에서? 나토가 군사적으로 도와주러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나토 동맹국이 아니니까 그 명분이죠. 미국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가 들어가지는 않는다. 우크라이나로 지원만 한다.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해. 미국이 바이든은 절대로 우리는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러시아도 이상하지 않아요? 초토화 시킬 거면 빨리 끝내는 게 좋잖아. 하루에 뭐 우리나라 국방비의 절반을 막 팍팍 써댄다며 지금. 그쵸? 그럼 빨리 끝내야 되잖아. 그럼 뭐야, 전투기 띄워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아니면 시가전 벌리고 이럴 시간이 어딨어. 그냥 전투기 몇 대 확 띄워갖고 다 때려부시고 막 하면 되잖아. 본격기 띄우고. 근데 그러지 않아. 전투기가 떴다는 얘기는 어느 쪽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우크라이나는 전투기 없나? 그죠? 그리고 터키에서 드론, 그죠? 드론을 요번에 우크라이나에다가 많이 팔아먹었는데 그 드론 기지나 이런 것들을 러시아에서도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전쟁 초기에 거기를 때려 부시지를 않아요. 이건 이 얘기는 제 기사를 지금 찾지는 않았는데, 찾아 놓지는 않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근거 중에 하나지. 이미 사전에 이렇게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러시아의 엑스맨이 맞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엉아들이 하는 체스판의 말에 불과하다. 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기도 해. 그 근거는. 그치? 이상하게 전투기들이 안 떠. 확전을 어떻게 해요? 양쪽 다 싫어하는 거죠. 결국에는 뭐야? 여기서 요렇게 해갖고 양쪽이 다 얻어 먹을 게 있다라는 겨. 그러면 결국에는 뭐야? 누군가에겐 이득이 되는 선에서만 딱 그치지, 이걸 갖고 크게 부풀리거나 3차 세계대전으로 간이 많이 개뿔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죠. 전투기 안 뜬다야. 그 위하이하는 사람이 또 없어. 왜 전투기 안 뜨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푸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 도울 참전 지원자 받는다. 중동서 1만 6천 명이 지원을 했대. 대부분 시리아나 뭐 그쪽이겠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중동에서 줄 세우게 하는 거죠. 피아식별 하는 거지. 누가 우리 편이냐 한번 보자. 그것도 있고, 결국에는 뭐야? 지금 서방 쪽에서도 뭐 일본에서도 70명이 뭐 갔고, 그죠? 뭐 캐나다에서도 400명이 갔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100여 명이 갔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벌써 의용군, 그지? 여기도 러시아 쪽에서도 참전할 지원군을 받아서, 이게 결국은 뭐야? 군인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의용군들끼리, 민간인들끼리 싸워. 그러면서 무기만 소진을 해. 그리고 결국엔 뭐예요? 총알바지들이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러다가 흐지부지, 끝. 전쟁은. 이러다 끝. 우크라이나의 모든 인프라들만 파괴하는 선에서 끝. 줄 세우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이든은 계속 얘기해요. 세계대전은 불가하다. 재차원급. 러시아하고 전쟁 안 한대.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배신감이 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도 어떻게 돼? 재건하는 거는 도와주겠대. 결국에는 뭐예요? 전쟁 안 한대요. 그러니까 전투기 뜰 일도 없고, 군인들 집어넣을 일도 없고, 러시아도 이제 자기네들 피해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도 인구 문제도 있고, 군인이 없어. 네. 어떻게 외국 의용군들 뭐 대신 싸워줄 사람들 불러다가 어떻게 대리 싸움 해놓고 어떻게 그러다가 전쟁은 끝날 가능성이 높다예요. 러시아나 서방 쪽이나 모두 전력을 다해서
싸우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네 이득만 보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무슨 전쟁이라고 할 수 있나? 그 대신에 전쟁의 피해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는 감동, 그지? 불쌍하다. 뭐 이런 감정만 딱 들게끔 그런 감정에 사무치게 해놓고 돈 싹 걷고 있고 뭘로 비트코인으로 코인으로 돈 걷고 있지. 응, 그리고면서 자기네들은 돈 챙기죠. 이쪽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가면서 돈 챙기지. 장사의 장이 되고 있다니까 지금 여기는.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 막 해갖고서는 나도 가서 싸우지 그런 생각 전혀 하지. 그냥 개죽음 당하는 거랑 똑같아. 저기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반 러시아 반 푸틴 감정을 갖다가 고조시키고 있는 중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에서 누가 아이가 죽고 한 가족이 죽고 민간인이 폭격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 러시아 반 푸틴 감정 고조. 그리고 나더니만 민간 의용군 전으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그림.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 반 러시아 고조시키고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영웅화시키고 있죠.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무제한 돈풀기 MMT 정책으로 해갖고 인플레 유발됐던 거를 그리고 또 백신 이슈에 대한 관심이 성공적으로 전부 러시아 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서 뒤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합의해갖고 다 통과시키고 있어. 조용히. 미국 내에서는. 조용히 다 통과시키고 있어요. 응.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이거는 뭐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거니까. 전 세계 달러라이제이션. 그죠? 다 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구축해 놓고 디지털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초기 뭐라 그럴까 판때기 요 공사가 다 끝났다. 이 전쟁을 통해 갖고 2년간의 세력을 균형을 딱 맞추는 그런 균형 속에서요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돈은 누가 다 쓸어가고 있다? 엉아들이 쓸어가고 있다. 자, 그러면서 뒤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대단해요. 그죠? WHO에서는 러시아 침공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한 걸로 코로나19 확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확실하대. 이제는 중국한테 뒤집어 씌우더니 이제는 러시아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어. 대박입니다. 대박이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최근에 이런 얘기가. WHO 코로나19 국제적 비상사태 종료 선언 검토. 지금 전부 저쪽에 눈이 쏠려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러시아 쪽에. 그러면서 조용하게 뭐 하고 있어? 도망가고 있는 거야. 코로나 이거.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해놓고 이거 싹 빠져나가고 있는 거. 물론 검토지. 그치? 물론 검토. 여러 가지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엉아들이 다 취해서 다 자기네 것으로 돈벌이 전부 돈이에요. 전부 돈이잖아요.
하나도 딴 거 없어. 인간적인 거, 인권적인 거, 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 전부 뭐예요? 전부 돈. 가스 패권 돈, SMR 패권 돈, 우라늄 자원 패권 돈, 핵확산 견제 당연히 돈. 핵확산을 견제한다는 거 뭐냐면 소형 원자로를 통해 갖고요. 뭐라 그래? 재처리 하는 걸 가지고 그걸 갖다가 SMR을 통해 갖고 처리를 해버리면서 어떻게 핵이 확산되는 것을 결국엔 돈이요. 암호화폐 패권 돈. 새 국제 결제망 생태계 조사 돈. 그죠? 전 세계인의 디지털 화폐 포용성 최대치 돈. 디지털 화폐 디지털 달러의 패권 돈. 군수산업의 이윤 창출 돈. 우주산업의 패권 돈. 코로나19 출구 전략 시선 돌리기 돈. 왜? 그동안 백신 그렇게 팔아먹었는데 욕먹을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네잖아 결국엔. 그러니까 싹 시선 돌리기 전쟁으로 돈. 인플레이션 MMT 돈 풀기 확 해놓고 어떻게 해요? 시선 싹 돌려. 그리고 나서 진짜 인플라 법안이나 이런 거 다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쟁 통해. 돈. 인플레이션 푸틴에게 전가. 돈. 우크라이나 리셋. 다 때려부셔. 그러면은 또 재건해야 돼. 돈. 스마트 시티. 모델 국가. 건설. 돈. 소셜미디어. 언론 통한 세계인의 통제. 된다 이거야. 다 끝났다 이거야 이제. 전부 뭐예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이에요, 돈. 그런데 전 세계인들은 뭐 감정에 그치 쟤들이 보여주는 언론, 소셜 미디어 이런 데에서 막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피해 당하는 거 그런 사진 보면서 감정에 그리고 막 그래서 막 성금 보내고 그러고 있을 때 쟤들은 뭐 하고 있어요? 돈 벌고 있다고 뒤에서. 그게 진실. 사실은 언론이나 소셜미디어에 나오는 우크라이나 지금 상황 이거는 사실. 근데 그 뒤에 가려진 진실은 쟤들의 돈벌이. 이거 모르면은 안 되죠.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지금 우리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 오늘 설명드린 기사들 몇 개만 쫙 봐도 원전 관련해서 이건 앞으로 잘 봐야 되는구나.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야. 이제 초석을 다지고 있는 거구나. 이제 슬슬 원전 SMR 미국산 원전이 갔다가 어떻게 해요? 수주가 들어가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아직도 그거를 대표적으로 이끌어서 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은 비상장 회사요. 얘네가 상장되면은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GS에너지 얘네들은 갑자기 앉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앞으로 수주를 받을 때마다도 돈을 벌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면 투자의 한 방향이 나오지요. 나왔잖아 벌써.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이쪽을 투자해야 되겠구나가 나오잖아. 그죠? 그리고 또 뭐 설명드렸어요? CBDC, 미국의 바이든이 디지털 화폐 CBDC 개발을 검토해라. CBDC 관련주들 봐야 되겠죠. 그 러시아 힘들어지면 국민들 뭐 한다 그랬어? 게임하고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게임에? 그냥 막 게임을 안 해. 어떤 거? 돈 되는 게임. NFT와 연관돼 있는. 근데 러시아 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실험일 뿐이고요. 아직까지는 진짜는 전 세계인들을 전부. 왜냐하면 전 세계 일자리는 어차피 2025년이 지나면서부터는 뭐라 그랬어요? 일자리가 없어진다. 전부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뀐다. 대부분이 반도체잖아. 그쵸? 전기차에도 반도체 다 반도체. 반도체인데 그거 사람이 만들고 있을 거냐고. 사람의 손이 안 가야 되잖아요. 반도체는 오히려 더. 그쵸? 정밀하고 나노 테크놀로지라며. 근데 그걸 사람이 어떻게 만드냐고.
기계가 만들고 로봇이 만들고 AI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더 정밀한 거, 더 작아지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자리는 당연히 없어지겠지. 그럼 사람들 뭐 해야 돼? 게임해야 돼요. 근데 그냥 게임하라 그러면 안 되지. 아니면 다 뛰어나가갖고 돈 내놓으라고 막 데모하고 막 폭동 일으키고 난리가 날 텐데 그거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 주면서 생활비, 어, 생계 지원비 주면서 어떻게 해? 게임 속에 빠져들게 해서 어떻게 해요? 게임을 해. 그런 가상세계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어스2 이런 거부터 해갖고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하고 있다.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가상세계를. 예를 들어서 어스2라는 똑같은 지구에 지금 건설까지 하고 있어. 그죠? 땅도 사고, 건설도 하고, 그런 세상에다가 게임을 접목을 시켜. 그러면 그 VR을 쓰는 순간 그 안에서 사람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전쟁도, 뭐 돈도 벌고, 별거 다 해, 그 안에서. 그러면 그 안에서 번 돈 가지고 어떻게 해요? 현실 세계하고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가 한다? 코인과 토큰, 뭘 통해서 NFT. 결국에는 뭐야? 가상세계 속으로 사람들을 몰아넣는 그 과정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고 그 테스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그쵸?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야? 조금 더 길게 보면서 가장 먼저는 게임이겠구나. NFT를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게임. 그쵸? 뭐 메타버스라고 해서 뭐 다른 거 근거 없어. 큰 게 없고요. 그냥 게임 자체가 메타버스야. 그치? 근데 될 만한 게임을 해야겠죠.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니까.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말하자면은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나갔는데 이렇게 물어보지. 너는 뭐 여자가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은 저는 기사입니다. 저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죠? 검투사입니다. 아니면 저는 활을 쏘는 뭐 요정입니다. 그게 직업이야. 그게 아니라 이제 계급이요. 지금은 뭐 직업군이 좋다 그러면은 뭐 사자 들어가는 게 좋고 그렇잖아요. 판사, 검사, 의사 뭐 이게 선망의 직업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투력이 몇 이상, 그쵸? 전투력이 몇 이상이 돼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거. 몇 년 안 남았다니까. 이제 그게 될 때가. 그러니까 지금 어디 서울대 가가지고 무슨 과 나와갖고 출세하고 서울대 법대를 나갔고 아니면 뭐 로스쿨을 나가갖고 무슨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이제 그게 출세하는 돈 벌고 출세하고 미래 그게 아니라 그럴 시대 그 공부를 할 시간에 뭘 해야 돼요? 레벨업하고 경험치 올려야지. 빨리 게임 들어가서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애들 공부해라가 아니라 빨리 될 만한 게임 정해갖고 어떻게 해요? 빨리 레벨업 시키고 어떻게? 빨리 경험치 쌓게 하고 전투력 올리게 만들어주고 이래야지 좋은데 장가가고 좋은데 시집가고 할 수 있다니까. 그런 시대가 아주 먼 시대 같죠. 빠르면 3년에서 5년 안에도 와요. 그런 시대는. 아주 많이 멀어봐야 10년 안에 와. 10년만 딱 지나면요. 이건 보편화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점점 아까도 보셨잖아요. 기술이 점점 빨라진다니까. 2025년도에 완공하려고 했던 거를 땡겨갖고 3년 땡겨갖고 올해 끝내버렸어. 쟤네들은 속도를 더 붙이고 있다. 그럼 뭐예요? NFT 관련한 게임주들 봐야 돼. 봐야 돼.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관련주들 봐야 돼요. 다 딱딱 나오죠. 뭘 봐야 될지도. 종목까지도 딱딱 나와버리잖아. SMR 같은 경우는 딱 종목 딱딱 나오고, 게임주들 해봐야 종목 딱딱 나오고요. 그쵸? 응. 암호화폐, 디지털화폐 관련주 해봐야 딱딱 나오잖아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 안에서만 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다. 거기다가 이제 또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하고 있대요, 이제? 코로나19 국제적 비상사태 종료선언 검토에 들어갔대. 그럼 이게 뭐가 갈까요? 리오프닝 관련주잖아요. 리오프닝 관련주들 봐야지. 그러면. 그쵸? 포트 그거 안에서 만들어 놔야겠죠.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기술적으로 볼게. 얘가 끝이 어딘지 그건 나도 몰라. 끝이 어딜지 저점이 어딜지 저점을 깨고 더 내려갈지 어떨지는 몰라요. 그건 알 수 없어. 하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자, 일단은 나스닥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을 한번 볼게요. 음봉 나오죠. 양봉 한번 나와야 돼. 이걸로 보면 안 돼. 이 차트로 봐야 돼. 이 차트로 볼게. 근데 충분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볼린저 밴드가 확산하면서 24개월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전저점을 지켜주고 있다. 전저점을 지켜주고 있다. 계속 올라올 때는 음봉을 갖다가 양봉이 이겨내고, 또 음봉이 나와도 또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와도 양봉이 이겨내면서, 음봉이 나와도 양봉이 이겨내면서 올라가다가 음봉 빠지고 있는데,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음봉이 나오면서 또 빠져버리면 얘는 폭락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지켜주는 무슨 캔들이 나오면서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냐면 3월달이잖아. 3월달 음봉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양봉이 무조건 나와야 돼. 양봉이 무조건 나와야 돼. 요만한 양봉이 됐든 요만한 양봉이 됐든 이만한 양봉이 됐든 양봉이 나와야 돼. 이 양봉이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이상은 어떤 양봉이 나오든 양봉 다음에 그 양봉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음봉이 나와야 돼. 조그만 음봉. 뭔 음봉이냐면 이 양봉의 저점 그리고 전저점을 깨지 않는 음봉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이 음봉을 갖다가 어떠한 형태로든 이 음봉을 갖다 이기는 양봉이 나와야 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양봉의 저점이 양봉 중간에 음봉 나왔잖아요. 양봉의 저점이 어떻게 돼? 높아져야 돼요. 그게 나와야 진짜 가는 거지. 지금 다음 달에 양봉이 하나 빵 나온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뭐냐면 이걸 뭐라 그래? 데드캣 바운스라 그래. 요번 달에도 양봉이 뚝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음봉이 했던 놈이 쭉 올라가서 양봉이 딱 됐어. 이거 데드캣이야, 데드캣. 저점을 찍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양봉이 나온 다음에 조그만 음봉이라는 건 전저점을 지켜주는 음봉이 나와야 그 다음에 나오는 양봉이 진짜 비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월봉에 캔들 하나는 일봉에 20개. 그럼 21선이 내려왔다가 음봉으로 내려왔다가 그죠? 내려왔죠. 양봉으로 들었다가 조그만 음봉 내려왔죠. 전저점 안 깨는. 그죠? 전저점 안 깨는. 그 다음에 양봉으로 여길 넘어가는 거죠. 이게 21선이 쌍바닥. 저점이 높아지는 양봉인데 양봉의 저점이 높아지는 21선의 쌍바닥이 월봉만 봐도 나온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얘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미국이든 우리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바닥을 논하든가 그럴 필요가 없어. 올라갈 때마다 현금 비중 늘리는 거야. 얘가 양봉이 되든 요번 달에 얘가 음봉으로 끝나고 다음 달에 양봉이 되든 무조건 올라갈 때는 현금 비중 확대해요. 그 다음에 무조건 내려와야 돼. 내려오는데
이 양봉과 전저점을 갖다가 깨지 않는 조그만 음봉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눌러줄 때는요. 오히려 분할 매수지. 그쵸?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면서 이 음봉을 갖다가 이기고 넘어갈 때는요. 그때는 주식 확대죠.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안 되지. 주식 확대. 그때는 이제 가는 거거든. 쌍바닥 주고. 이해가 되시나요? 똑같은 원리예요. 자, 내려오던 놈이 앞에 양봉을 깨고 내려와요. 내려오던 놈이 얘가 돌아 올라가려면 딱 하나만 보면 돼. 얘가 양봉 나온 다음에 음봉이 나왔어. 그죠? 요런 조그만 음봉이 나왔어요. 음봉이 나왔다가도 조그만 음봉이 나왔다가라도 그 다음이 양봉이 아니라 또 음봉이 나오면서 이 양봉을 갖다가 깨버리는 음봉이 나오면 이건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쵸? 조그만 음봉이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다? 이렇게 가다가 얘가 올라가려면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양봉, 음봉이 나올 거고, 응? 양봉의 저점이 높아지면 양봉, 양봉의 저점이 높아지는 중간에 음봉이 껴야지. 당연히요. 응, 요게 나오면 얘는 간다라고 보시면 돼. 그게 나와야 진짜 저점을 잡고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자리든 다 똑같아요. 앞에 양봉을 깨고 그러니까 얘가 내려올 때 보세요. 쉽게 볼까요? 여기는 뭐 마찬가지요. 앞에 양봉의 저점을 여기 저점을 깼잖아요. 올라갈 때는요. 어디냐면 여기에요. 양봉, 그죠? 음봉, 양봉의 저점 높아지죠. 이건 하면 여기는 양봉의 저점이 낮아지고 있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내려오는 추세고요. 이게 돌아가려면 양봉의 저점이 높아져요. 중간에 음봉이 껴야 돼. 그쵸? 이 양봉에서부터 하면 된다고. 월봉이니까 월 초반에 양봉 줄 때, 이때부터는 뭐 하면 돼요? 일봉에서 눌러줄 때, 음봉일 때. 매수를 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나면은 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또 음봉이 나오는데 앞에 양봉 그죠? 요거를 갖다가 깼냐, 안 깼냐. 네? 그걸 보시면 되겠죠? 뭐 깼든 안 깼든 지금 뭐 애매하네. 어찌됐건 뭐다. 양봉의 저점이 높아지면 여기는 뭐 낮아졌네. 양봉의 저점이. 뭐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부터 한다는 양봉의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 그쵸? 무조건 저점에서 저 밑에서 내려올 때도 똑같아. 이렇게 내려올 때도요. 언제냐면 양봉의 저점이 어떻게 높아지는 구간이 있죠. 요때부터 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나면 알아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 양봉의 저점이 높아지. 이해가 되시는? 양봉 내려오다가 양봉의 저점이 높아져야 돼. 그래야 추세가 바뀌고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추세가 바뀌는 건요. 양봉의 저점이 높아지는데 중간에 낀 음봉을 갖다가 돌파를 할 때가 추세가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건 추세 전환이, 그게 진짜 백이고, 근데 양봉의 저점이 높아져야 뭐가 기대라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쌍바닥이 나온 거니까. 아시겠죠? 쌍바닥은 양봉의 저점이 높아진 걸 보면 되고, 어려우면 추세 전환은 중간에 이 음봉의 고점을 갖다가 돌파해버리면 추세 전환이다.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나라 시장도 똑같이 볼게요. 뭐, 거래소를 볼까요? 지금 이건 뭐예요? 이 봐봐. 음봉 나왔죠? 그죠? 내려오죠? 양봉의 저점이 깨졌죠? 그럼 뭐부터 나와야 돼? 양봉 나와야 돼, 양봉. 일단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양봉 나와야 돼. 최소한, 요번 달에 양봉이 됐다라고 쳐요. 요번 달 양봉 3월, 4월 달 음봉, 그 5월 달 양봉 치면서 올라가야 돼. 최소한, 얘가 진짜가 되려면 요번 달 양봉일 경우에는 그냥 땅땅땅 나와도 5월 달. 요번 달 음봉이면 다음 달 양봉 4월 달, 그 다음에 5월 달 눌러줘야 되죠? 그 다음에 6월 달 가야 되죠. 그럼 답이 나온 거잖아. 요번 달에 양봉이냐 음봉이냐에 따라서 5월이나 6월이냐잖아. 그쵸? 이것도 정상적으로 딱딱 움직였을 경우. 바로 양봉, 음봉, 양봉 나왔을 경우.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비추세잖아요. 양봉의 저점이 높아져요. 중간에 음봉 끼고. 이때가 진짜라고. 이건 고점이 낮아지죠. 이건 추세가 죽고 있는 중이에요. 얘가 다시 살아서 올라가려면 양봉, 양봉의 저점이 높아지면서 가야지 진짜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야. 데드캣 바운스도 안 나왔다야. 양봉도 아직 안 나왔는데 무슨 데드캣 바운스를 노네. 아직도 아무것도 아직 내려가고 있는 중인 거지. 코스닥은요. 얜 양봉이네. 그나마. 그쵸? 얘도 똑같아. 양봉의 고점 내려오고요. 음봉에 의해서 양봉이 깨졌어. 그 양봉은 짧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음봉이 나올 때 어떻게 해? 음봉이 나올 때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안 돼. 그러면 작살나. 그런데 깨지 않고 어떻게 조그만 음봉이 나오면 괜찮아요. 한번 기대해 볼 만해. 그리고 나서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요. 거기는 따라 붙어야 돼. 그렇죠? 요번 달 양봉, 다음 달 음봉, 그 다음 달 양봉. 이렇게 나와야 어떻게 돼? 땅땅땅 나와도 그렇게 돼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해가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양봉의 저점이 높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뭐라 그랬어요? 자, 이제는 막 사도 됩니다. 이제 추세가 바뀌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외바닥, 여기서 내려왔다가, 쌍바닥은 아니지만, 외바닥, 그치? 그랬는데 어떻게 돼? 코로나가 터지면서 작살내버리죠. 그랬더니 어떻게 1파, 2파, 3파, 4파, 5파 딱 주고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캔들의 저점이 높아져야 돼. 양봉의 저점. 그죠? 앞에 음봉을 이겨버리고. 이게 답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음봉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이 양봉이. 지금 무슨 재주로 이걸 넘어가는 봉이 한 봉에 나오겠어. 그러니까 조그만 음봉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겨버리면 추세가 바뀐다는 얘기.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쌍바닥이 나온다가 됩니다. 여기랑 똑같은 거. 음봉, 양봉, 그죠? 음봉인데 여기를 깨지 않아. 그러면서 양봉 올라간다. 근데 이평선으로 외바닥 구간이라 다시 내려올 수 있다. 위치인 거지. 이평선은 위치를 보는 거고 캔들 여기도 똑같아요. 저점 높아지죠. 앞에 음봉 이기죠. 양봉, 음봉 눌러줄 때 매수인 거죠. 물론 여기 양봉일 때부터 계속 사도 된다고 해서 쌍바닥은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어찌됐건 저점이 높아지는 양봉, 추세에 전환된 그 이후에는 더 신나지. 지금 종목도 여러분 요거 그대로 접목시키면 돼요. A급, B급, C급, D급 딱 나눠서 내 종목을 그러니까 지금 불과는 시장이 아직 갈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가려고 할 때까지 뭐 하면 돼요? 종목을 내가 들고 있는 게 지금 C급 종목이 됐어. 아니면 D급 종목이 됐어. 그러면요. B급 종목, A급 종목으로 교체하는 포트 리밸런싱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갈 때 어떤 게 잘 가냐 이거죠. 단순하게 그냥 한 가지 예만 A급은 뭘까요? A급은 뭘까? A급 종목은 어떤 걸까요? 6개월선 위에서 캔들의 저점, 양봉의 저점이 높아지는 애들이 이게 A급이에요. 쉽게 말해서 6개월선 타고 올라가면서 양봉의 저점이 높아지는 애들이 A급이야.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꺾이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고 있는 끝. 이게 A급. 이때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내려가면 더 좋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회계선이 다 올라가도 괜찮다. 캔들만 놓고 보면 이거 뭐 캔들만 놓고 볼 수가 없네. 이평선과 캔들과 볼린저 밴드 다 같이 봐야 돼. 이게 A급이야. C급, D급은 뭘까요? 이 밑으로 꼬라박고 있는 거지. 이게 시장처럼 어떻게 계속 음봉 중인 거죠. 양봉도 아직 안 나온 거. 그쵸? 그러면 대강 내가 등급을 매길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내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 얘는 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D급인데, 그러면 어떻게? 미련을 버리시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A급이나 B급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야 돼. 그쵸?
그게 답이라고. 지금 그거 하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시장이 돌아 올라갈 때, 그럼 돌아 올라갈 때는 후회를 하게 돼 있어. 그 다음에요. 시장이 돌아 올라가지 말고 양봉, 음봉인데 음봉이 훅 빠지는 음봉이네. 여기도 똑같아. 음봉. 그죠? 양봉. 그 다음에 조그만 음봉 나오면 되는데 전점 깨는 이런 양봉, 음봉이 나와버리면 이거 작살나는 여기도 똑같아요. 작살나는 거잖아.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음봉으로 작살내버리면 어떻게 된다? 뭐가 먼저 빠질까요? 지금 D급, C급인 애들이 더 작살난다는. A급, B급들은 어차피 A급은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시장하고 동조하지 않고요. 시장에 빠져도 견조하게 위로 갔던 놈들이요. 얘네가 제일 센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A급이지. 그렇죠? 시장이 빠질 때도 얘네들은 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업종이나 종목군은 다 설명드렸어, 아까. 메타버스, NFT 관련한 게임 관련주. 거기에 뭐, 그러니까 엔터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그쪽 섹터 안에서도 게임이 제일, 폭이 넓고 빠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표면적으로는 엔터가 더 빠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 얘네가 이게 불을 붙어버리면은, 가장 확산세가 빠르고, 엔터 같은 경우는 젊은 층에 일단 국한되어 있는 거지만, 게임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인들까지. 네. 전 세계인이 한꺼번에 확 불이 붙고, 일단 재미로, 시간상으로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게임이다. 일단 시작을 게임에서부터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래서 게임. 그 다음에, 원전 관련한, 그 다음에 리오프닝,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이쪽 관련주들. 포트 그렇게만 딱 구성해놔도 그 안에서 A급, 그죠? A급 종목들 딱 구성해놓으면 굿이야, 굿.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 지금은 아직 안 늦었어요.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까지, 땅땅땅 양봉, 음봉, 양봉 움직여도 5월 내지는 6월 달 돼야 본격적으로 갈 수 있다예요. 당장 이번 달 양봉 나오고 다음 달 양봉 나온다고 해서 막 간다? 절대 안 간다. 다시 기어 내려온다. 아시겠죠? 응. 지금 올라갈 때 양봉 언제 주겠죠? 양봉 줄 때 챙길 건 챙기고 내려올 때는 살 거 사고. 그러니까 지금은요. A급인 것들을 일단 현금 있으면 조금씩 사. 그리고 물려있는 것들 있죠. 이거는 양봉 주고 올라갈 때 팔아. 그리고 또 음봉 주고 한 번 더 내려올 거라고. 그때 지금 조금 사놨던 걸 어떻게 해야 추가로 더 사. 그러면서 포트 리밸런싱을 완성.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뭐 장기로 가져간다거나 하는 거는 지금 추세가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중에 장기 투자는 아니지. 그쵸? 장기 투자는 아닌데 뭔가 시장이 쌍바닥 주고 돌아서 올라가려고 한다 그럴 때는 제일 먼저 1순위로 봐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종목을 자꾸 언급해봐야 나중에 이 영상을 2년 후에 보고 그때 보고서는 또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갖고 지금 계속 빠지는데 계속 사야 돼. 이미 여기서 막 다 해먹었는데 여기서 2년 후에 1년 후에 보고서는 이거 뭐 계속 사야 돼요 이러시는 분들, 질문 주시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 그러니까 종목 얘기는 저는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은데 하여간 지금 시점이 참 잘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당연히 알고, 뭐 시장이 빠지는데 당연히 뭐 여기서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시가총액 전체가 빠지는데 돈 벌고 있는 사람이 대단한 거지. 그쵸?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건데, 어찌됐건 간에 시장이 다시 돌아 올라갈 때는 신호가 요런 신호가 나오는 것이며, 뭐 시기까지도 어느 정도는 지금 얘기 다 했잖아. 그렇게 딱딱딱 떨어져 봐야 5월 아니면 6월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바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5월, 6월. 그러면 하반기에서나 시장이 좀
위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간다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 정도지. 그죠? 그래서 지금은 올라갈 때마다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답입니다. 특히 물려있는 것들. 수익이든 손실이든 상관없어. 올라갈 때마다, 종목마다 올라갈 수 있는 폭을 설정을 해서, 그게 내 매수가 위든 아니든. 그죠? 챙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장 내려오면서 내려올 때 A급으로. A급이 눌러줄 때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는 포트를 바꾸는 전략. A급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B급으로 하면 되지. 그쵸? B급으로 하면 돼. B급은 뭘까요? B급은 뭘까요? 음. 제일 좋은 건요, B급 정도 되면 중심선 위에서, 앞에, 그러니까 내려오더라도 어떻게 돼? 내려오더라도. 중심선이 꺾이지 않아야 돼요. 중심선이 계속 올라가야 돼. 중심선이 꺾이는 애들이 이건 끝인 거야. 중심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앞에 뭐라고 할까 똑같아. 양봉의 저점이 높아지는 거. 요게 음봉이 조그맣게 되고 얘가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얘가 양봉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얘는 살아서 움직이는 애죠. 그치? 얘는 살아서 움직이는 애죠. 이런 애들이 B급이 되겠지. 눌림을 줬어 크게. 하지만 다시 살아서 올라가는 애들. A급은 그냥 타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애들.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되겠고, C급은 뭐 그 밑에 21선을 끼고 뭐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D급은 아예 그냥 계속 주구장창 내려가고 있는 애들이 되겠죠. 빨리 버려야 될 종목과 살려야 될 종목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시면서 월봉에서 이런 자리를 찾으세요. 이런 자리. 저 밑에 있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하이가 내려가다가 이 모습이 나와야 돼요. 봉이가 좀 높아지고요. 중간에 음봉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다. 그리고 얘들 눌러줄 때 그냥 사두시면 알아서 올라갑니다. 내가 아무 짓도 안 해도 알아서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까만색 선 24개월선 돌파할 때는 볼리저 밴드가 수축했다 확산하면서 가니까 당연히 급등 패턴이죠. 하한선이 지켜들기 전까지는 얘가 계속 고점을 향해서 간다. 고점도 잡아줘. 얼마나 좋아, 그죠? 자, 더 길어져 봐야, 답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기사들도, 조금씩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결국에는, 엉아들이 이런 이득을 보고 있고, 요번 전쟁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돈벌이를 했구나. 핵심은 쟤들은 돈벌이.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감성에 젖어 살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지. 그러면서 푸틴 욕하게끔 만들죠. 푸틴 그냥 말에 불과하다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그리고 가족들은 지금 볼모로 잡혀 있어요. 숨겨놓은 게 아니라 볼모로 잡아간 거예요. 스위스로. 그런 것들도 사실과 진실을 꼭 구분해서 그렇게 보시면, 그리고서 막 미국 애들 쇼하는 거 봤잖아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제? 이란 제재 풀어주고, 베네수엘라 제재 풀어주고, 사우디, 뭐 여기저기 다 했는데, 다 말 안 듣고, 다 여의치 않고, 별수 없다. 우리가 기름 더 캐야지 뭘. 그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고. 명분은 명분대로. 이런 와중에 지들 쌓아놨던 거, 눈치 보면서 못했던 거 싹 다 하고 있어. 사람들 눈치 못 채게. 그쵸? 지금 법안 통과하고 있고, 지금 무슨 예산안 통과하고 있고요. 지금 난리도 아니야. 거기 지금 기사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조용히 다 하고 있어. 그러면서 아까 쓱 보여드렸잖아요. 코로나까지도 쓱 그냥 출구 전략 찾으면서 도망치려고 하고 있는 거다. 대박이죠. 뭐 또 다른 게 뭔가 뚝 터질지 몰라. 뭔가 또 있긴 있겠죠.
그래서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뭐 오늘 주제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자, 어찌됐건 돈이다. 전부 돈벌이. 그러니까 힘이 없고 애매하게 굴고 있으면은 과거에 우리도 그랬듯이 뭐야. 또 쟤들 돈벌이에 이용만 당한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적극 돈벌이에 활용을 해야죠. 남의 나라 불행을 갖다 활용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쟤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적절한 선에서 잘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잘하고 있는 선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SMR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지금, 나름 잘 하고 있다. 엄마들과 손 잡고 잘하고 있고, 반도체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백신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가는 거가 맞다. 그래서 모든 게 좀 순조롭게 일단은 움직이는 흐름이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버리진 않았구나. 쟤들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한민족 말고 대한민국이란 나라. 한민족은 버릴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한민족은 버릴 수 있으나 대한민국이라는 지정학적인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는 버리지 않았구나 라는 거는 조금 알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수고들 하셨고 한 주간 주간 똑같아. 전략은 계속 똑같다 그랬어요. 올라갈 때는 챙깁니다. 현금 비중 늘립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살 건 삽니다. 근데 어떤 거 현금 비중을 늘리는 과정 속에서 분할로 천천히 사는 거는 어떻게 포트 리밸런싱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3월, 4월, 5월까지도 그죠? 한 3개월 정도 넉넉히 잡고 3개월 정도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라갈 때는 챙기고요. 내려올 때는 사고. 그 전략을 앞으로 3개월 동안은 계속 해주는 게 좋다. 그러면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그 날짜들이 나오고 할 때는 제가 다시 계속해서 주말 방송 때 설명을 드리겠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아무런 신호도 나오지 않았다. 코스 P 기준으로는 데드캣 바운스도 아니다, 야. 그죠? 지금 그나마 양봉 나오고 있는 코스 닥이나 데드캣 바운스 정도는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그것도 아직이요. 중순밖에 안 돼서 3월달이. 그래서 이게 양봉으로 끝날지 음봉으로 끝날지 알 수가 없어. 양봉으로 끝나야 돼요. 양봉으로 끝나고 끝나야 다음을 논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네, 수고들 하셨고 내일도 조금 눌려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미국이 눌린다고 우리 시장도 막 같이 눌리고 그러지는 않는데 저항권에 좀 온 모습이라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은 눌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봅니다. 근데 미국이 좀 눌려도 우리나라는 좀 견뎌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빠져서 전저점을 깬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로 보면 안 되지. 이건 또 월봉 차트니까. 거래소. 네. 야, 내일 내려앉으면 쌍봉이 되는데, 5일선이. 그래서 20 밑으로 내려온다? 내려와도 상관은 없어. 그쵸? 그래서 올라갈 때는 계속 현금 비중 늘리고요. 그냥 박스권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박스권. 그리고 박스권의 중간에 선거 놓고.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중간에 이러다가 N자로 죽을 수도 있고. 그쵸? 위에서 밑으로 와야 되는데 밑으로 안 가고 여기서
돌려서 올라가면 돌파인데 그러지 못하고 또 이렇게 내려앉으면 또 저점 있는 부분까지 박스권 하단부까지 또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열어두고 대응하면 돼. 내려오면서 하고요. 올라갈 때는 챙기고. 그지? 그 전략을 계속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딴 거 없어 지금은. 자, 5월달까지 5월달까지는 최소한 5월달까지는 계속 요 모습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요즘에 요번에 아파 보니까 힘들더라고. 몸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주식도 좋은데 조금 요령이 생기면 그렇게 막 하루 종일 눈 쳐다보면서 그러지 않아도 주식은 알아서 내가 많이 보고 있다고 잘 수익이 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적절한 내 상황에 맞게끔 맞는 방법과 맞는 종목을 갖고 편안하게 하는 게 일단 목표예요. 주식을 사놓고 불안해하거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사자마자 불안하고 그럴 걸 뭐하러 사. 그죠?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위치와 종목을 갖다가 사서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만들어 놓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자 보면 또 돼요. 그게. 자, 수고들 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